이번 앱은 무당벌레 앱이 되겠습니다. 무당벌레 앱은 폰 기울이는 방향에 따라 무당벌레가 움직이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타이머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함수,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방향 센서와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든 앱의 무당벌레가 벽에 닿으면 소리가 나는 그런 기능까지 한번 추가하는 심화 앱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크롬에 접속해서 새로운 뉴 프로젝트,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적당한 앱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먼저 디자이너에서 디자인을 해야겠죠. 컴포넌트를 준비하는데 이번 시간에 필요할 컴포넌트는 클락, 시계, 그 다음에 캔버스, 그 다음 방향 센서, 그 다음에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컴포넌트를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디자인한 블록들을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코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딩은 오늘 중요하게 배울 함수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어떻게 넣을 건지, 방향 센서 속도를 넣고, 그 다음에 속도값을 그대로 안 쓰고 100을 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완성된 앱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앱 인벤터를 실행을 시켜서 스타트 뉴 프로젝트, 그리고 무당벌레 버그라는 새 프로젝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레라는 버그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무당벌레 앱에 필요한 컴포넌트는 제일 먼저 센서에 보면 제일 위에 있는 클락이라는 시계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가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여기서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이제 캔버스가 필요합니다. 캔버스는 뭐냐면 무당벌레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바로 캔버스에서 합니다. 캔버스는 여러분 어디에 있죠? 예, 그렇죠.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에 있습니다.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 캔버스에 들어가셔서 캔버스를 드래그 해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이미지 스프라이트인데요. 이 바로 캔버스 밑에 있는 이미지 스프라이트입니다.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건 이미지는 그냥 사진, 그림만 보여주는 거지만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이제 이미지가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객체 형식의 바로 컴포넌트가 바로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여기서 이제 무당벌레가 되겠죠. 무당벌레는 이제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이 바깥에가 아니라 이 캔버스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반드시 이 캔버스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로 이쪽 이 캔버스 안에 있는 이 안에 테두리 안쪽에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들어갔죠. 혹시나 이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이제 바깥에다 넣거나 하면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안 들어가지죠. 왜 그러냐면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캔버스 안에다가 반드시 넣어줘야지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이제 방향 센서에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 센서라고 있습니다. 방향 센서. 그래서 여러분 GPS 이제 그 보통 스마트폰 앱에 이제 그 지도 앱 같은 걸 보면 이제 그 방향을 나침판처럼 잡아주는 그런 앱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방향을 잡는 그런 센서가 바로 이 오리엔테이션 센서, 방향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센서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시계와 방향 센서가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지금 필요한 센서와 캔버스, 이미지 스프라이트 이렇게 필요한 컴포넌트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속성을 몇 가지 좀 바꿔줘야 되는데, 첫 번째 속성을 바꿔줘야 될 게 이제 캔버스가 좀 작죠. 캔버스가 이제 좀 커야지 여기에서 무당벌레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캔버스를 좀 키워줘야 됩니다. 캔버스를 키워주려면 여기 있는 캔버스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 캔버스를 너비는 꽉 꽉 차는 건 뭐라고 했죠? 그렇죠. width, 여기 width가 너비죠. 너비를 fill parent. fill parent는 이제 꽉 차게, 그 화면에 꽉 차게. 오케이 하면 꽉 차죠. 그 다음에 높이는 height. 클릭하셔서, 높이는 뭐 fill parent 꽉 채워주진 않고, 적당한 높이로 한 300픽셀 정도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크기의 캔버스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는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이제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우리가 이제 무당벌레 앱을 만들기 때문에 무당벌레가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미리 다운받은 무당벌레 사진을 이제 업로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하시고 그 파일 폴더로 들어가셔서 무당벌레가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오케이 눌러줘서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속성을 바꿔줘야겠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 스프라이트 속성을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픽처 아까 업로드했던 걸 눌러줍니다. 근데 이제 뭐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진 크기만큼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하이트와 위스, 높이와 너비를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줍니다. 높이도 좀 작게 작게 만들어줘야지 이제 움직이는 걸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비와 높이를 다 50픽셀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크기로 조절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 크기, 이미지 스프라이트, 이미지도 넣었고요. 이제 클락인데, 클락은 뭐냐면, 시계라는 뜻이죠. 시계. 그래서 이 시계라는 센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에 원하는 동작들, 명령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클락, 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무당벌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임을 알려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계속 불러오는 거죠. 시계로. 어떤 시간 일정한 간격대로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그 함수를 계속 실행을 하겠죠. 그 시계 간격만큼 불러와서 그 기능을 바로 클락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클락의 그 속성을 바꿔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 타임 인터벌인데, 이거는 이제 1000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이제 밀리세컨즈 해서 1000은 1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초 간격대로 1초마다 이 계속 원하는 명령을 불러와서 실행을 시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1초라고 해도 되지만 바로바로 그 방향과 어떤 기울기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시간 간격을 줄이겠습니다. 시간 간격을 한 200 정도, 그러니까 200이니까 0.2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0.2초마다 그 원하는 어떤 명령을 계속 불러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간격을 줄여주겠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 간격을 조금 줄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200으로 조정을 해주고요. 오리엔탈 센서, 이 방향 센서는 크게 속성을 바꿔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디자인과 이 컴포넌트 속성들을 바꿔줬고요. 그 다음 해줘야 될 것은 이제 바로 이 컴포넌트들 생명을 불어넣는, 그렇죠, 중요한 코딩을 해야겠죠. 그래서 블록스에 들어가서 코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블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원하는 기능들을 코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코딩 해줘야 될 것은 바로 이제 클락 시계인데요. 이제 시계가 바로 원하는 시간 간격마다 계속 그 명령들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when clock time do 이 바로 제일 첫 번째 있는 블록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락 1이 계속 그 0.2초 간격대로 이 안에 있는 블록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블록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블록에 들어갈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배울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그릇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함수라는 그릇이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동작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담겠죠. 이제 이 원하는 동작은 우리가 이번 앱은 무당벌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다 이제 함수에다가 이제 함수라는 그릇에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무당벌레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함수 동작을 저장을 해서 이 시간 0.2초마다 이 함수를 계속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계속 0.2초마다 이 함수가 저장된 그 무당벌레가 동작하는 대로 계속 불러와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작을 하는데, 바로 이제 함수는 바로 어디에서 만드느냐면 바로 빌트인에 보면 가장 아래 프로시저라는 보라색 블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한번 함수를 프로시저 클릭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게 바로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건데, 위에 있는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만들어 주는데, 이 함수는 뭐냐면 바로 이미지 스프라이트, 무당벌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해주는 거예요. 무당벌레가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무당벌레를 앞으로 갔다 뒤로 가게 해라,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만들 앱은 무당벌레가 이 방향 센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이면 그 방향으로, 이쪽 오른쪽을 기울이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기울기의 정도에 따라서 빠르게도 다르게 해야 되고, 이제 그 동작을 함수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먼저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눌러서 거기에 맞는 블록을 지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누르면 뭐 여러 가지가 뭐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라, 뭐 닿았을 때 어떻게 해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쭉 내리다 보면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세팅해주는 그런 블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쓸 거는 이제 두 번째 보면 set image sprite head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헤딩 방향. 그러니까 무당벌레가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헤딩은 방향을 정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이미지 스프라이트 속도를 조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스피드가 있죠. set image sprite speed. 이게 바로 이제 속도를 조정해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 방향 센서의 그 기울기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에 있는 헤딩과 헤딩 블럭과 그 다음 스피드를 정해주는 이 두 가지 블록을 가져와서 코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 set image sprite speed to. 예. 이걸 두 개를 가져오는데, 이제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방향과 속도를 정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방향과 속도를 어떻게 정해주느냐, 이 to에 따라서 정해주는 거예요. to. 뭐뭐로 방향을 세팅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것은 이제 원하는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기에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들어갈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방향 센서에 따라서 방향도 정해지고 스피드도 정해진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바로, 그렇죠, 방향 센서의 블록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뭘 눌러야겠어요? 그렇죠, 여기 중에서 방향 센서는 여기 오리엔테이션 센서가 되겠죠. 오리엔테이션 센서, 이게 방향 센서인데, 방향 센서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각도,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정도, 여러 가지 피치, 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각도가 되겠습니다. 각도. 각도는 뭐냐면, 이 폰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폰을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폰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폰을 이렇게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각도가 이렇게 달라지죠. 이렇게. 근데 이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각도에 따라서 무당벌레가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바로 이 오리엔테이션 센서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앵글. 이거를 이제 갖고 오면 이제 이 폰을 이렇게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그 무당벌레가 움직이는 거죠. 이 각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센서, 방향 센서의 이제 매그니튜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도인데, 뭐 영어로는 뭐 지진의 진도, 뭐 경도, 정도, 뭐 그런 걸 의미하는데, 이제 이거는 바로 이 방향 센서의 기울어지는 정도를 바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울이게 되면 그 스피드가 올라가겠죠. 적게 기울이면 스피드가 적겠죠. 느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 위에 동전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 위에 이 동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한 이 정도 기울이면 속도가 좀 느리겠죠. 이 정도 기울이면 이거보다는 좀 이렇게 빨리 내려가겠죠. 이렇게 이 정도 기울이면 이렇게 기울이면 훨씬 빠르겠죠. 속도가. 그래서 이 기울임의 정도를 바로 매그니튜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 이 기울기의 정도가 클수록 스피드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기울임의 정도에 따라서 스피드를 정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대로 해도 됩니다. 이대로 해도 되는데 속도가 내가 체감할 만큼의 느낄 만큼의 속도를 보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어떤 또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이 정도에다가 100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 정도 곱해주면 이제 내가 기울이는 정도에 따라서 그 속도가 확 변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추가를 해줘야 될 거는 바로 이 방향 센서 값에 100배를 좀 해주면 됩니다. 그럼 100배를 해주는 거는 바로 매스 수학에 있는 이 곱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곱하기 표시를 가져와서 여기에 100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숫자 100을 넣어주려면 또 매스에 들어가서 이 숫자 블록 있죠? 제일 위에 있는 거 가져와서 100을 누르면 됩니다.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을 입력했을 때와 100을 입력을 안 했을 때 한번 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왜 100을 넣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걸 집어넣게 되면 무당벌레가 움직이는 이제 동작을 정해준 함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함수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데 함수 이름은 뭐 그대로 프로시저라고 해도 좋지만 이 함수는 이제 벌레를 움직이는 함수이기 때문에 뭐 box move 뭐 이렇게 뭐 함수 이름을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box move 해서 함수 이름도 바꿔주고요. 그러면 이 함수는 이 방향 센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함수가 되겠죠. 그럼 그 함수를 바로 불러와야겠죠. 0.2초 간격으로 이 함수를 불러와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집어넣어 줄 거는 바로 그 함수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 함수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주면 프로시저에 보면 여기에 보면 call box move라고 함수가 떴죠. 그래서 내가 만든 함수가 제일 끝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수 만든 거를 이제 call 불러와라 이렇게 불러오면 바로 내가 0.2초 간격대로 이 원하는 함수를 불러와서 이 무당벌레를 움직이게 해라 그런 코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어떤 동작을 하는지 한번 실제로 빌드해서 QR코드를 만들어 보고 이걸 찍어서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건 생략을 하고 다운받는 건 생략을 하고 지금이 이제 만들어진 앱인데요. 이제 어떻게 기울이는 거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아래로 지금 이렇게 살살살살 밑으로 이제 지금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제가 이제 앞으로 기울이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기울이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많이 기울이면 빠르게 내려가고, 천천히 이제 각도를 조금 없애면 천천히 내려가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만들어서 해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무당벌레 앱을 만들어 봤고, 아까 이제 심화는 뭐였죠? 그렇죠. 예, 부딪히면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앱을 한번 심화 앱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를 해줘야 될 게 이제 소리가 나야 되니까, 이제 이 무당벌레가 닿았을 때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 미디어에서 사운드를 추가해야 됩니다. 사운드. 이제 사운드 추가됐죠? 이제 사운드는 뭐 예를 들어서 부딪히면 뭐 부딪힌 충돌 소리가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소리를 적당한 소리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미리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리를 다운받아서, 저는 뭐 약간 좀 폭탄 소리 나는 그런 음원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열어서 예, 이 소리에 소스를 폭탄 소리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 스프라이트 무당벌레가 닿았을 때 소리가 나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코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사운드. 이게 사운드가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건이 뭐죠? 조건이? 그렇죠.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그렇죠. 닿았을 때죠. 근데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누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충돌할 때, 뭐 드래그 할 때, 근데 바로 이제 모서리에 닿았을 때라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엣지 리치드라는 명령 블록이 되겠습니다. 엣지라는 것은 모서리라는 거죠. 이제 모서리에 리치드 닿았을 때, 모서리에 닿았을 때 원하는 동작들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앱에서 모서리에 이렇게 닿게 되면, 이제 스프라이트 무당벌레가 닿게 되면 소리가 나야 되니까 이 세 번째 블록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이 블록도 충돌인데, 이거는 이 벽이 아니라 상대방 서로 다른 스프라이트가 부딪혔을 때 동작이고, 이거는 이제 엣지 모서리에 닿았을 때 원하는 동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블록을 가져와서 이제 여기에 이제 소리가 나게 하면 되겠죠. 소리가 이제 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call sound here play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모서리에 닿았을 때만 바로 소리가 납니다. 이것만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빌드 해주시고 실제 완성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완성된 영상인데요. 소리가 나죠? 소리가 안 났다가 다시 벽에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이런 이제 벽에 부딪히면 소리가 나게 이제 코딩을 해서 했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속도 100을 곱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이 속도가 보이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움직였다면, 지금처럼 100을 곱하지 않으면 이렇게 눈에 눈에 보일 정도의 속도 차이를 못 느끼죠.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속도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이제 100을 곱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치의 100을 곱해야지 실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속도 차이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무당벌레 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배웠던 앱을 활용하면 뭐 여러 가지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재밌는 다양한 다른 앱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